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인프라스트럭처와 에너지 관련한 인수합병, 거래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하는 베이커 맥켄지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톰 핸더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호주에 투자하려면 어쩔 수 없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FIRB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 심사위원회는 줄여서 FIRB이라고 합니다. 재무부는 해외 투자 거래를 제한하거나 다 마친 거래를 무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해외 투자 거래를 허가한다 해도 승인 조건 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간단히 네 가지의 액션들이 요약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려면은 왼쪽은 신청을 하고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액션들이고요. 오른쪽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가능하고 신청 안 하면 10년 동안 자발적으로 FIRB가 그 거래를 다시 없는 것처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액션들입니다. 자, 그러면 foreign persons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당연히 호주 국적 아닌 개인이 해당되고 다음 슬라이드에 해외 국가의 정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회사가 foreign person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회사나 신탁이나 합자 회사인데 20%의 지분은 호주 국적이 아닌 외국인 아니면 해외 회사 플러스 자회사가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개의 다른 서로 관계없는 해외 회사가 40%를 가지고 있으면 foreign person으로 간주됩니다. Foreign Government Investor라는 FGI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FGI는 모든 정부기관, 액수 상관없이 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인수할 때는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 회사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정부기관들 중 회사의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나라의 여러 개의 정부기관의 지분을 총 20%가 넘으면 FGI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 다른 나라의 정부기관의 지분이 총 40%가 넘으면 FGI로 간주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해당 개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의 정부기관의 유무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확인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종목인데 호주 법인의 2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고 한국과 같은 FTA에 있는 나라는 그 회사의 가치 11조 4천억 원이 넘으면 F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회사 말고도 농업사업 관련 회사의 10%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고 대상 회사 가치는 6,300만 달러, 즉 570억 원 이상의 경우 승인 필요하고 언론사 관련 거래는 지분과 규모 상관없이 규제가 적용됩니다. 상업 부동산 관련 거래가 아닌 부동산 거래는 전반적으로 강력히 규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안전보장 목적 부동산 아니면 국가안전보장 목적 회사 National Security Business의 10% 이상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회사의 설립 그 세 가지는 다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s입니다. 또한 이런 액션들은 거래 규모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National Security Business 해상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10%만 가지려고 해도 FIRB 승인 필요한데 자세히 National Security Business가 뭘까요? 원래는 종류 한 4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전신회사, 필수적 국방용 물품,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혹은 기밀 정보, 군인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그리고 중대한 인프라라고 항구, 물시설, 전력과 LNG 인프라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그 중대한 인프라 종목에 훨씬 더 많은 다른 종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National Security Business에 해당되는 비즈니스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상하기 좀 어려운 항목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자산, 데이터 저장과 처리 시설, 보험, 식료품 생산, 대교통 등등
굉장히 많은 회사의 종류는 이제 FIRB 허가 받아야지 10%의 지분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 가능한 액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FIRB에게 알리고 허가 받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허가 안 받고 significant action이나 renew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을 하면 FIRB가 10년 동안 그 매입은 국가 안전, 국가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무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비용은 비싸고 FIRB 결정은 몇 개월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FIRB가 승인 조건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 정지 언제 가능한가요? 바로 거의 언제든지요. 주로 회사의 자산 매입하거나 회사의 임명을 할 수 있게 되거나 회사의 자산, 이익, 운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는 회사를 통지 권리를 받게 되면 그 거래는 자발적으로 FIRB에게 통지해도 되는 사항으로 지급됩니다. 규정값은 아까 말씀드린 FTA로 인한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값은 꽤 높습니다. 그런데 Reviewable National Security Actions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거라서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직접 10% 이상의 지분을 매입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매입, 계약 모두 포함됩니다. 호주 회사의 설립도 되고 호주 부동산의 매입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고 거의 모든 행위가 들어가 있는 엄청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액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쪽 국가의 이익 기준 액션은 규정값은 웬만하면 높고 아래 국가 안전보장 기준 액션들은 규정값은 낮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렌지 색깔 2개는 필수적 정지 의무가 있고 오른쪽 파란색 자발 정지는 가능합니다. 위험성이 낮은 거래들은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각 상황에 따라 옳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FIRB 비용은 원래 비쌌고 호주의 레이버 정부가 올해 당선되고 7월 말에 FIRB 비용 2배로 인상시킨다고 선거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FIRB 비용 모두 다 2배로 바꿨습니다. 제일 큰 거래, 즉 20억 달러, 1조 8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래는 호주 달러 100만 불의 비용, 100만 불 부과됩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거래의 유형과 가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IRB 비용은 신청비라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거래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는 FIRB 선임 조건이 들어가면 FIRB 허가 받기 전에 재결 가능하고 많은 바이어들은 협상력이 있으면 FIRB 선임 조건을 계약서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FIRB는 경쟁적인 인차 과정에 여러 개의 바이어들은 다 미리 FIRB 비용 내고 한 바에만 이기면 나머지 그 쓴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FIRB의 의도가 아니며 다른 바이어들에게 부당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응찰 과정에 FIRB 신청을 하였지만 실패한 경우 24개월 안에 다른 FIRB 신청에 그 비용을 다시 사용해도 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은 그 비용은 한 번에 다 써야 되고 안 쓴 금액은 상실됩니다. 또는 24개월 안에 못 쓰면 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새로 생긴 제도 쓸 경우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루카스 페나스님이 12월에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니 직접 만나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